안녕하세요. 최쌤의 농업톡톡의 최쌤입니다. 너무 오랜만입니다. 5월은 포도 농사에서 아주 중요한 시기라서 당부 드리고 싶은 내용도 많은 시기였는데 영상을 올려드리지 못해가지고 최쌤 영상을 기다리시는 분들께 정말 죄송한 마음이었습니다. 여러 가지로 많이 바빴습니다. 바빴던 일 중에 한 가지로 농촌진흥청에서 추진하는 강의 기법 경연대회가 있었습니다. 결과는 지난 금요일 날 발표되었는데요. 전국에 쟁쟁한 분들이 너무 많아서 순위권 안에만 제발 들자 했는데 감사하게도 2위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중앙대회에 출전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응원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오늘은 지금부터 포도 농사에 꼭 아셨으면 하는 6월 초 2차 지베를린 처리 환경 및 방법과 중요한 탄수화물 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올해 5월은 작년과는 다르게 날씨가 좋아서 다행히 꽃더리 증상은 거의 없습니다. 다만 바람이 많이 불고 건조한 날씨로 꽃덮개를 벗지 못하는 민원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문의를 주시는 분들께 상세히 설명드렸고 지난 영상도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노지 비가림에서는 이제 2차 지베를린 처리를 앞두고 있습니다. 2차 지베를린 처리는 1차 처리와는 다르게 비가 오거나 90% 이상의 습도가 높은 날은 절대 처리하시면 안 됩니다. 처리 시기는 1차 처리 후 최소 일주일 후부터 최대 보름 안의 날짜에서 끝내주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1차 때 사용한 생조제의 약발이 일주일 되면 떨어지고 과립의 세포 분열 시기가 수정 후 20일 전으로 끝나기 때문입니다. 시기가 늦어질수록 세포 분열이 약해지기 때문에 최대 보름 전에 완료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사람도 클 시기에 못 크면 뒤에는 아무리 잘 먹어도 살은 찌겠지만 키는 클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1차 처리를 제일 많이 한 날 기준으로 늦어도 10일 전후로 맞추어야겠습니다. 농도는 물 8대에 지베를린 8개, 더클이 한 봉지를 기본으로 하시되 수확기를 좀 당기고 싶다면 상대적으로 알은 좀 덜 클 수 있겠지만 더클이를 생략하거나 양을 줄여 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2차 처리 시 주의사항은 약액이 빨리 마르면서 원형 띠 모양의 약해가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처리하시고 나서 물방울이 맺히지 않도록 나무 둥치를 한번 쳐주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탄수화물 관리입니다. 식물이 동물과 다른 점이 식물은 광합성을 통해서 만들어내는 포도당으로 조직을 만들어가고 에너지를 만들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작물 재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광합성과 호흡이라는 것은 제 영상에서 늘 강조드리고 있는 부분인데요. 잎이나 줄기나 또 당도를 올리는 것이나 모든 조직을 구성하는 기본 재료의 95%가 탄수화물입니다. 제한된 기간 내에 나무의 탄수화물 효율적 생성과 사용이 포도 품질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칩니다. 창립 전에 포도 잎은 열매를 잘 키우기 위한 준비입니다. 지금은 가장 중요한 것이 포도송이이죠. 포도송이와 경쟁되는 것이 있으며 고품질 포도 생산에 불리합니다. 때문에 적심하고 부초를 제거해 주시는 것입니다. 새로운 잎과 줄기가 자란다는 것은 탄수화물을 소비한다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잎이 많으면 무조건 좋겠습니까? 아닙니다. 그 잎들이 큰 잎이 될 때까지는 탄소 동화 약물을 생성하는 것보다 조직을 만들기 위해 소비하는 것이 더 큽니다. 다 때가 있습니다. 지금은 어린 잎을 키울 시기가 아닌 것입니다. 특히나 겹쳐지고 그늘지게 잎을 많이 받는 것만큼 손해보는 장사가 없습니다. 겹쳐지지 않는 선에서 가지나 잎을 확보하시고요. 끝순 지르기, 곁순 제거 잘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곁순은 따도 또 나서 제거하기가 많이 힘드실 텐데요. 제거하실 때 사진과 같이 눈과 함께
앞으로 꺾어주시면 다음 일거리가 없어서 효율적입니다. 참고하시고요. 다음은 지금 시기 물 관리입니다. 지금은 과립의 세포 분열과 세포 비대가 이루어지는 시기입니다. 이 시기 수분이 부족하면 정말 문제가 됩니다. 내 밭이 소화가 되는 선에서 비 오는 날은 빼고 자주 최대한 많은 양을 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하시고요. 장마가 오기 전까지 광합성으로 탄수화물을 최대한 많이 생성하고 축적하셔야 하는데요. 지금부터는 광합성 속도와 생성량을 향상시키는 중요한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합성에 영향을 주는 것은 빛의 양과 세기, 온도, 상대 습도, 이산화탄소 등입니다. 그 중에서 햇빛은 내가 어쩔 수 없는 부분이고요. 온도는 5월달, 6월달은 광합성하기에 아주 좋은 25도에서 35도 사이입니다. 이산화탄소도 충분합니다. 다음은 상대 습도인데요. 상대 습도는 대기의 건조 정도를 표시하는 것입니다. 사실 저도 이때까지 광합성의 습도의 중요성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공부를 하다가 진짜 너무나 중요한 부분을 알게 되었습니다. 습도의 중요성을 늦게나마 깨달았습니다. 좀 늦었지만 깨달았을 때가 가장 빠른 때입니다. 같은 조건에서 상대 습도에 따라서 광합성 속도와 생산량이 크게 차이가 난다는 것입니다. 사람도 벌 수 있을 때 벌어서 저축하고 내가 벌 수 없을 때 저축한 돈으로 생활을 해야 됩니다. 작물도 똑같습니다. 조건이 좋고 많이 벌 수 있을 때 최대한 많이 벌어놔야 됩니다. 우리나라는 장마기가 있죠. 장마 때는 잎이 일을 못합니다. 그런데 요즘은 30도 전후로 광합성하기 아주 좋은 온도와 강입니다. 그런데 바람이 불어서 대기가 굉장히 건조합니다. 이럴 때 잎은 너무나 건조한 대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기공을 닫을 수 있어서 광합성 효율이 상당히 감소됩니다. 오늘 오전에 10시 30분경 저희 밭 온도와 습도입니다. 습도가 30%가 안 됩니다. 토양으로 관수를 하고 있습니다만 안타깝게도 상대 습도가 따라주지가 않습니다. 이럴 때 대기 습도를 70%까지 올려줄 수 있다면 포도 잎의 탄수화물 생성량은 최대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벌 수 있을 때 많이 벌어놔야 됩니다. 그죠? 그러면은 우리가 뭘 해줄 수 있습니까? 오전에 과원에 스프링클러를 돌려서 습도를 높여주는 것을 해줄 수 있습니다. 하루 중에 전체 광합성의 70%가 오전에 하기 때문에 오전에 습도를 요즘 같은 30도 온도에 상대 습도 최소 60%, 최대 75%까지 올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스프링클러가 없다면 약대를 들고 약 대신에 바닥에 물을 뿌려주시는 것이겠죠. 여러분들 지금같이 좋은 때에 탄수화물을 최대로 생성하고 축적하셔서 고품질 포도 생산하시기 바랍니다. 장마기에는 절대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꼭 참고하시고요. 오늘은 2차 처리 환경과 방법 그리고 효율적인 탄수화물 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것도 말씀드리고 싶고 저것도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많은데 앞으로 기회가 될 때마다 짧게라도 간단하게 영상을 올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늘 부족하지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최쌤이었습니다.